여러분, 이번 달 학원비 얼마 나왔습니까? 전국 평균이 47만 원입니다. 10명 중 8명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쓴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다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매달 47만 원을 내면서 효과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요, 학생 수는 8만 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2조 1천억이 더 늘었어요. 이걸 다 합치면 29조입니다. 국방비보다 많아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경제 원칙인데 이 시장만 거꾸로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29조가 정확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둘째, AI가 정말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지. 셋째, 지금 당장 학원비를 줄이면서도 아이 성적을 지키는 5가지 방법. 특히 마지막 5번째 방법. 이건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29조짜리 밑 빠진 독. 이 독에 왜 계속 물을 붓는지, 그리고 어떻게 밑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먼저 경고합니다. 네 번째 장에서 AI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하시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소방관이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29조 원.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치동으로 가봅시다. 학원 간판이 빌딩 전체를 덮고 있어요. 한 블록에만 학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어떤 건물은 1층부터 12층까지 전부 학원이에요. 문 닫는 학원도 있지만 그 자리를 바로 새 학원이 채웁니다. 텅 비는 순간이 없어요. 이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들이 있어요. 시대인재라는 학원 들어보셨죠? 5년 전 영업이익이 72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60억, 5배가 됐어요. 5배요. 메가스터디는 3분기 누적 매출만 7,189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067억이에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이 학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더 벌까요?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학생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면 수강료를 30% 올립니다. 아니, 그게 된다고요? 됩니다. 부모들이 거부를 못 하거든요. 옆집 아이가 다니는데 우리만 안 보낼 수 없으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격 전가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주머니에서 더 꺼내가는 겁니다. 학원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죠. 이쯤에서 잠깐요.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네 하고 느끼신 분 분명 계시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학부모분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10년 전에 2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44만 원, 2배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은 62만 원, 고등학생은 77만 원. 고등학생 자녀 2명이면요, 월 150만 원이 학원비로 나갑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4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면 매달 가족여행을 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우리 집은 얼마지? 그 숫자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 끝에서 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학원 산업 전체 규모는 이미 30조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시장은 커져요. 2031년이면 학생 수가 지금보다 24% 더 줄어서 383만 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34%가 사라져요. 그런데 학원은 더 커질 겁니다. 이 기이한 현상, 왜 학생이 줄어도 학원비는 안 줄까요? 부모들이 학원을 안 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전국 6,800가구를 추적한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1점 올라가면 사교육비가 2.9% 증가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이 영향이 더 크다고 해요.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가 하위 20%의 5배가 넘습니다. 돈이 있는 집이 더 많이 쓰는 구조예요.
이 격차가 아이들 성적 격차로 이어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옆집 아이가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보내야 할 것 같아져요. 그 학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 그 감정 하나가 29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감정 아시죠? 이건 군비 경쟁이에요. 냉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이 핵미사일을 만들면 소련도 만들었죠.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양쪽 다 파산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 군비 경쟁에서 이긴 쪽이 있었나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딱 이 상황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런데 옆집도 붓고 있으니까 나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우리 아이만 뒤처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야 해요. 학원이 파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안심이에요. 우리 애도 다른 애들만큼은 하고 있다는 그 안심을 사는 겁니다. 학원 상담실에서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선생님,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보내면 더 불안해서요. 이 말이 대한민국 사교육의 본질이에요. 참여율 80% 역대 최고입니다. 10명 중 8명이 학원에 다녀요. 효과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불안을 견딜 수 없어서예요. 사교육 시장은 교육을 파는 게 아니에요. 불안에 대한 보험을 파는 겁니다. 이 보험 해약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원 안 가겠다고 할 때 성적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 하나가 29조짜리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AI가 이 군비 경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2025년 교육부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도입한다고요.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 고등 1학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적용됐어요. 2026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까지 확대됩니다. 공교육이 드디어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될까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파악해요. 수학 2차 방정식이 약한 학생에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하는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바로 줍니다. 선생님 한 명이 30명을 가르치면서도 개인 과외처럼 맞춤형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면 학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월 47만 원을 쓸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전국 학교 중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한 곳이 30%밖에 안 됩니다. 10곳 중 7곳이 안 쓰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고요? 현장 교사들이 반대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수업을 하면 저는 뭘 하죠? 출석 체크만 하면 되나요? AI가 수업을 보조하는 건 찬성이에요. 다만 교과서 자체를 대체하면 교사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는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AI한테 내 일자리를 뺏기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다루는 건 수학, 영어, 정보 같은 주요 과목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원에 돈을 쏟는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논술, 면접, 내신 관리,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입시에 필요한 이 복잡한 것들을 AI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못해요. 입시라는 괴물이 학원을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AI가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건 되지만 수시 전략을 짜주는 건 아직 못합니다. AI가 분명히 교육의 일부를 바꿀 수는 있어요. 다만 학원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희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경고드렸죠? 이 AI 교과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 목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 싱크빅, 천재교육,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전부 사교육 업체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던 AI 교과서를 사교육 업체가 만들고 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교육을 대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가 사교육 업체라고요? 이건 소방관이 불을 지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긴 게 아닙니다. 사교육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트로이 목마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AI 교과서 구독료가 기존 종이 교과서의 10배라는 겁니다. 종이 교과서 한 권에 몇천 원이에요. AI 교과서는 학생 한 명당 연간 수만 원이 들어갑니다. 세금으로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이 사교육 업체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학부모는 이중으로 돈을 내는 셈이에요. 세금으로 AI 교과서 비용을 내고 또 학원비를 따로 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AI 교과서로 공부한다고 학원을 끊을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학교에서 AI, 학원에서도 AI, 이중으로 AI를 쓰면서 비용은 2배가 드는 겁니다. 혹시 자녀 학원 중에 AI 학원이라고 이름 바꾼 곳 없으세요? 수강료도 같이 올랐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정확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사교육 업체들이 AI 기술을 공교육에 납품하면서 동시에 자기네 학원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AI 학원, AI 과외, AI 첨삭, 라벨만 바꾼 거예요. AI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AI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교육비를 더 올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기계랑 암기 대결을 하려고 수억 원을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기계를 사서 더 비싸게 암기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기존 30만 원짜리 수학 학원이 AI 수학 학원으로 바뀌면 50만 원이 됩니다. 라벨만 바꾸고 가격은 올라가요. 다들 AI가 사교육을 죽일 거라고 알고 계셨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교육이 AI를 타고 더 커지고 있어요. 밑빠진 독이 AI 시대에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려주는 곳 많지 않아요. 이 채널에서는 사교육비, 국민연금, 부동산까지 여러분 지갑에 직접 닿는 이야기만 합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편 올라올 때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교육비가 0원인 나라가 있습니다.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성적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핀란드로 가봅시다. 이 나라에서 사교육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사교육비가 거의 0입니다. 0이요. 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피사 국제 학력 평가에서 한국이 수학 세계 상위 5위 안에 들어요. 핀란드도 한때 1위를 했고 지금도 20위 아닙니다. 한국이 더 높긴 하죠. 그런데 29조를 쏟아부은 나라와 사교육비 0원인 나라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학생 한 명당 수백만 원을 더 쓴 결과가 겨우 이만큼이에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려면 석사 학위가 필수예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만큼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교사 월급도 높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공교육이 좋으니까 사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교사 처우는 갈수록 나빠지고 학부모 민원에 지친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그 빈자리를 학원이 채우고 있잖아요. 악순환이에요.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고 사교육이 줄면 부모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아이도 행복해지는 선순환. 핀란드가 이 선순환 위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AI 학습 플랫폼을 대규모로 도입했어요. 바이주스 같은 에듀테크 기업이 한때 학생 2억 명에게 AI 맞춤 학습을 제공했어요. 비용이 기존 과외의 10분의 1이에요. 다만 인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자 학생은 프리미엄 AI를, 가난한 학생은 기본 AI를 씁니다. AI가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부자들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안 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씁쓸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사교육을 못 끊는 중산층 부모 옆에서 강남 부요층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팀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생 서너 명이 한 팀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현금 박치기입니다. AI요? 관심 없어요. 돈으로 최고의 교사를 독점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AI한테 맡기라는 식이에요. 이 냉소가 무섭지 않습니까? OECD 조사에서 한국 학생 행복감이 최하위권이라는 거 아시죠? 29조를 쏟아부었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핀란드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축에 듭니다. 돈을 더 쓴다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부러우시죠?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말이에요.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40대, 50대 가구의 76.3%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요. 성실하게 일했고 아끼며 살았는데 왜 노후가 없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교육비에 다 쓴 거예요. 월 50만 원씩 사교육비를 쓴다고 칩시다. 보통이죠. 맞벌이 평균이 딱 이 정도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총 7,200만 원이에요. 7,200만 원이 학원에 사라진 겁니다. 7,200만 원만 해도 큰 돈인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기회비용이에요. 이 돈을 매달 적금이나 펀드에 넣어서 연 5%로 굴렸다면 12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1억 2천만이요. 여러분의 노후에서 1억 2천만 원이 학원 영수증으로 사라진 겁니다. 잠깐 직접 계산해 보실래요? 자녀 학원비 월 얼마 쓰고 계세요? 그 금액에 144를 곱해 보세요. 그게 12년 총액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의 2배, 그게 여러분이 놓친 기회비용입니다. 계산되셨어요? 자녀 대학 등록금까지 합하면 더 심각해요. 평생 번 돈의 상당 부분이 교육에 들어갔는데 정작 본인 노후에는 남은 게 없는 거죠.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자기 노후는 포기한 세대의 결과예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학원비 내고 계신 주변 학부모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이 알아야 같이 바뀝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사교육비 월 50만 원. 그런데 실제 체감 금액은 106만 원이라는 설문 결과도 있어요. 학원비 외에 교재비, 교통비, 간식비까지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녀 2명이면 생활비의 12.6%가 학원 관련 비용입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고 대출 이자 내고 학원비 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노후 준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기가 미안해져요. 학원비 아끼면 한 끼라도 더 좋은 걸 먹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 미래를 위해 내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자녀의 학원비로 사라진 그 돈, 여러분의 노후였습니다. 29조짜리 밑빠진 독에 우리의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5가지 방법, 특히 5번째. 이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밑빠진 독이라고 해서 물을 안 부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독의 밑을 막아야죠.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를 적이 아니라 도구로 쓰세요. 사교육 업체가 AI로 돈을 벌고 있다면 우리도 AI를 직접 쓰면 되잖아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풀이 과정까지 설명해줘요. 영어 장문을 넣으면 원어민 수준으로 첨삭해줍니다. 이게 무료예요.
월 40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여러분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AI가 답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AI를 질문 도구로 쓰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비 구조 조정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잘라야 할까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건 효과가 불분명한 선행학 학습이에요. 초등학생한테 중학 수학을 가르치는 거, 솔직히 효과 있으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선행학습의 효과는 한 학기면 사라집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 학기치 효과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복수학원이에요. 같은 과목을 두 군데 이상 다니고 있다면 하나를 끊으세요. 아이의 시간도 돈도 절약됩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학원 효과를 숫자로 검증하세요. 3개월마다 학원 내부 시험 성적과 학교 성적을 비교해 보세요. 학원 성적은 쑥쑥 오르는데 학교 성적이 제자리라면 그 학원은 자기네 시험만 잘 보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돈만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핀란드가 증명했잖아요. 사교육 없이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이가 궁금한 걸 직접 찾아보고 틀려도 다시 도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이건 학원이 못 만들어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해요. 사교육비 절감분을 자녀 미래와 내 노후에 동시에 투자하세요. 월 20만 원만 아껴도 연간 240만 원이에요. 이 돈의 절반은 자녀 경험 투자에 쓰세요. 여행, 캠프, 독서, 다양한 체험, 학원 영수증은 기억에 안 남지만 경험은 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연금이나 적금에 넣으세요. 아이에게 학원 영수증 대신 경험을 남겨주고 나에게는 노후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29조짜리 독의 밑을 막는 방법이에요. 29조. 이 돈이면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3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어요. 전국 공립학교를 핀란드 수준으로 바꿀 수도 있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밑빠진 독에 붓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에요. 한 세대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황에도 교육은 안 망한다. 이 말 맞아요. 교육은 안 망합니다. 다만 교육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졸업장의 시대가 가고 포트폴리오의 시대가 옵니다. 코딩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본 경험,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AI가 3초 만에 풀어내는 수학 문제를 학원에서 3시간 동안 외우게 하는 게 맞습니까? AI가 암기를 대신하는 세상에서 학원이 가르치는 암기력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그게 AI 시대의 진짜 무기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의 학원 목록을 꺼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이한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요. 내가 이 학원을 보내는 건 아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솔직하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뭘 배웠어? 가 아니라 오늘 뭐가 궁금했어? 라고요.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29조짜리 독의 밑을 막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학원 영수증이 아닙니다. 스스로 배우는 힘이에요. 29조를 쏟아붓고도 불안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으니까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건 당연했어요. 그 독의 밑을 막는 건 AI도 정부도 학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그 선택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학부모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29조짜리 밑빠진 독을 막는 건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26년 납부했더니 월 80만 원. 이 충격적인 구조의 진실 다음 주에 올립니다. 구독 눌러두셔야 놓치지 않으세요.